자, 이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린벨트 해제 논란. 결국 대통령이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됐죠. 예. 네,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될 문제인가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 일주일간 벌어졌던 논란, 또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예. 조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예.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뛰어오른 거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였는데요. 예. 지난주에 그 뉴스데스크에 출연을 해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사흘 뒤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근데 혼선은 이 이후부터입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실력자들이 이제 말을 이제 반대하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엔 이낙연, 김부겸 이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두 사람까지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 정책 최고 책임자가 한 말에 이런 여권 실력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또 말들도 보면 로또 분양, 투기판 좀 거친 용어들이 사용이 됐고요. 결국 정부는 서울시 반대를 넘어가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전선이 너무 넓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결국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회동에서까지 다뤄질 사안으로까지 이제 좀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그만큼 폭발성이 크고 또 어떤 그게 가진 위험성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주택을 공급할 어떤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선택지는 좀 이제 좁아졌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는 방안이 하나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처럼 민간이 갖고 있는 개발을 좀 도와주는 게 또 한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급 방안 말고도 신도시나 그 도심 역세권 그 임대주택처럼 그 기존에 발표했던 방안에서 계획보다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정부가 처음에 이제 후보지로 이제 그린벨트를 결혼했던 이유는 이 세곡동이 행정구역상 강남구, 또 내곡동은 서초구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선도하는 서울의 서남권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이거부터 찾다가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장점을 놓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꺼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정부의 고심은 아마 이달 말에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용적률을 높이거나요, 재건축 재개발. 이 정도로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의심도 있고요. 근데 일단 보면요.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현재 그 용적률이 평균 180%로 지금 이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걸 220% 정도로 높이면 한 5만 가구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게 계획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제 늘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의 문제는 이제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몇 년이 걸릴 거다 하는 그런 부분일 거고요. 가장 빠르게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역시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한 단지가 2, 3천 세대, 많게는 한 1만 세대까지도 이제 한꺼번에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수준이 좀 다른 거죠. 근데 과연 정부가 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재건축에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들 많이 만들어 놨고 또 그리고 재개발도 지난 5월이죠. 공공 재개발 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의 의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는 그런 평가거든요. 자, 근데 이런 장치들을 활용할지 아마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긍정적 검토, 아까 그 정치인들도 나와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중이라 아마 어떤 방안을 선택을 하면 그 차선의 방안은 선택을 하지 않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요.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이제 어제 나온 것도 그렇죠.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어떤 의지와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거죠, 이게? 그런 방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정치적인 측면이 많아서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얘기만 좀 따로 떼서 해보면요. 근원적인 처방은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지금의 상황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일자리가 많고 또 교육, 편의시설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분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로 이 직장을 옮긴 공무원들이 서울집 포기하지 못하고 두 집 살림을 하거나 또 아니면 팔더라도 서울집을 그대로 두는 이런 현상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해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서울시가 서울만한 그런 생활 인프라를 갖추기 전까지는 이게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런 건 결국에는 이전된 행정도시가 서울만한 인프라를 갖추기 전까지는 단기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뭐 해결책이 아닐까. 예.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갈 때 그 예. 효과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럼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건 당장 가을에, 당장 네. 내년에, 당장 1, 2년 안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네, 그렇죠. 지금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뭐 6월 달에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이 예. 또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발표된 정부 대책, 또 그리고 6월, 7월에 연이어 발표된 대책들이 아직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예.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에 따라서 예. 상당히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변화 추세를 읽으려면 입법화 이유를 봐야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